아주 먼 옛날 깊은 두메 마을에 욕심 많은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오직 제 것만을 알 뿐 남을 돕는 일은 티끌만큼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그를 욕심장이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욕심장이 영감 집은 마을 한가운데 대궐같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500년이나 자라온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한 그루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선왕으로 여름이면 무성한 가지에서 피어난 수많은 이파리들이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욕심장이 영감은 은행나무 그늘에서 돗자리를 깔고 편안한 낮잠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집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뙤약볕에서 일을 하던 청년이 잠시 땀을 식히려고 나무 그늘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무 그늘에는 욕심장이 영감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청년은 욕심장이 영감의 낮잠을 깨울까봐 조용히 한쪽 그늘에서 땀을 식혔습니다. 조금 뒤 욕심장이 영감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을 발견하자 다짜고짜로 아니,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어서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감님. 밭일을 하다가 하도 더워서 잠시 땀을 식히려고 왔습니다. 청년은 욕심장이 영감의 잠을 깨운 것이 송구스러워서 공손히 말하였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놈! 이 나무가 누구 나무인데 네 마음대로 이 그늘 속에 들어와! 어서 나가지 못할까? 욕심장이 영감은 잔뜩 화를 내며 담뱃대를 휘두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이쿠, 영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욕심장이 영감의 호통에 놀란 청년은 그만 나무 그늘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햇볕은 더욱 쨍쨍 내리쬐어 더위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장이 영감은 그 큰 나무 그늘 밑에서 혼자만 편안하게 누워 더위를 식혔습니다. 청년은 땡볕 아래 서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와 그늘이 자기 것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다시 나무 그늘로 갔습니다. 영감님, 이 나무는 우리 마을 것입니다. 영감님 혼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이 따져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런 어리석은 놈 봤나? 이 나무는 우리 고조부님께서 심으신 거야. 그러니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란 말이냐? 이 나무는 우리 마당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욕심장이 영감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무 그늘에 잠시 쉬러 온 것이 무슨 큰 잘못이란 말인가. 청년은 욕심장이 영감이 괘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디 골탕을 좀 먹여볼까? 청년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점잖게 욕심장의 영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름에는 농부들에게 나무 그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나무 그늘을 저에게 파십시오. 값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영감은 귀가 번쩍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나무 그늘을 팔라고? 그래, 얼마나 줄 텐가? 적어도 5냥은 줘야 하네. 좋습니다. 5냥에 제가 사지요. 흥정이 끝났습니다. 청년은 곧바로 5냥을 빌어다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이튿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대로 나무 그늘에 들어와 한낮의 더위를 피하며 낮잠을 즐겼습니다. 청년도 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낮이 지나자 해가 서쪽으로 비끼면서 나무 그늘이 조금씩 길어져 욕심장이 영감 집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쉬던 농부들은 모두 논과 밭으로 일을 하러 가고 청년 혼자만 남아 나무 그늘 그림자가 더 길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긴 그림자가 욕심장이 영감네 담장을 넘어 마당을 덮고 마침내는 안방 지붕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옳지. 이젠 됐다.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욕심장이 영감 집으로 가서 곧바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니 이놈이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고 들어와 두 다리를 뻗어. 어서 경을 치기 전에 나가지 못할까? 영감은 기가 막히는지 수염까지 부르르 떨어댔습니다. 물러가라니요? 나가야 할 사람은 영감님입니다. 저한테 나무 그늘을 파셨지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답답도 하십니다, 영감님. 나무 그늘을 제가 샀으니 그 그늘은 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그제서야 영감은 온 집안을 다 덮은 나무 그늘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제 그림자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영감님, 제 그림자 밖으로 나가주실까요? 욕심장이 영감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청년의 말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에 연방 혀를 차며 방 안을 빙글빙글 돌다간 우뚝 멈춰서서 푹푹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이런 짓을 저질렀담. 욕심장이 영감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해하였습니다. 조금도 욕심장이 영감에게 동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나무 그늘이 지지 않는 오전에는 나무 밑에서 쉬고 그늘이 욕심장이 영감 집을 덮는 오후에는 영감 집 안방에서 나무 그늘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욕심장이 영감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욕심장이 영감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욕심장이 영감은 나무 그늘이 지지 않는 오전에 친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한낮이 되어도 갈 줄을 몰랐습니다. 음식은 자꾸자꾸 나오고 잔치도 흥겨워졌습니다. 이윽고 해가 서쪽으로 비키자 천천히 그림자가 영감 집으로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청년들은 논밭에서 일하던 흙투성이 몸으로 거리낌 없이 마루, 방, 아무데고 들어와 앉거나 누워버렸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친지들이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 그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좀 그럴 수가. 이 사람이 이제 보니 못된 사람이구만. 지독한 구두쇠와 같이 있으면 우리도 물들 테니 어서들 가세. 친척 중에서 욕심장이 영감과 나이가 비슷한 할아버지들이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얘들아, 이곳은 할아버지 집이 아니란다. 어서들 돌아가자. 어떤 친지는 아이들을 불러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이제 친지들이 다 떠나고 집안에는 마을 사람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아직도 그늘이 거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욕심장인 영감은 후회가 되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욕심장인 영감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그 마을에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 아름드리 은행나무는 아무 때나 온 마을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